화제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 검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내놨죠. 간추려 주세요. 네,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기획한 윗선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검찰은 증거 조작에 관련된 국정원의 최고 윗선은 대공수사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검찰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이모 처장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앞서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 등이 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요. 증거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네. 증거 조작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권모 과장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종료 시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또 이 수사와 공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네, 우선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윗선에 대해서는 위조된 문서 입수 경위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예. 네, 국정원 실무자들 바로 윗상급자인 대공수사팀장이 이번 증거 조작을 모두 기획 총괄했고 팀장 윗선인 단장과 국장 등까지 증거 조작을 몰랐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예. 또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참여한 검사들도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한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증거를 위조하고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반응이네요. 윗선 수사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식 브리핑 1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지난달까지 알려졌던 내용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증거 조작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로 인한 수사 차질, 또 김모 과장 등 다른 실무자들의 모르쇠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예. 특히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을 최윗선으로 지목하면서도 불구속 기소에 그친 것은 스스로 수사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결국 실무자들이 알아서 조직적으로 증거 조작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특히 대공수사국장과 단장의 경우 증거 조작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결재 정황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결 처리했다고 버티면서 사법 처리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결재 사실은 확인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표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검 논란으로 이어질 텐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나저나 다른 소식인데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중태에 빠진 그런 사건 또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하항심리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거동이 불편한 송모 씨가 불을 피하지 못하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화재 당시 송 씨는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발견됐는데요. 송 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송 씨는 언어장애 3급, 뇌병변장애 5급인 중복 장애인인데요. 지난 1986년 사고로 장애를 입은 뒤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10월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을 발견하고도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고 불이 난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거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죠, 여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화재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미 2012년 10월 뇌병변 장애인 고 김주영 씨가 집에 화재가 났음에도 피할 수 없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건이 반복됐지만 바뀐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활동 보조 서비스는 2급 장애인까지만 주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나마 고 김주영 씨 사고 이후 2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된 겁니다. 네. 어제 사고를 당한 송 씨처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있지만 3급 장애인인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 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면서 불편한 자신을 보조해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등급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2월 말과 같은 상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애 등급제 이거 없애야 된다 이 목소리 다시 나오는 거죠?
네,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과거 근육병을 앓던 장애인 허모 씨가 활동 보조인이 퇴근한 사이에 그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은 의학적 기준에만 근거해 장애 유형과 등급을 결정한 뒤 각종 복지 서비스를 차별 제공하는 장애 등급제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서비스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의 경우만 해도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통해 차별 없이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를 내건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각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이루어지는 장애 등급제 때문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바꿔야 된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빨리 좀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